1층과 2층은 다 상가로 쓰이고 있고요. 3층은 이제 주거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위치적인 이점이 있는 장래성이 좋은 곳에 투자 수익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직접 거주를 하면서 사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와 사업소득 그리고 투자 수익까지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가로운 모습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노감스입니다. 저는 부동산 지역 분석과 부동산 경매 분석 그리고 날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전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주거나 일터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현재의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선호하는 소재들이 깔려있는 입지일 때 비로소 부동산 투자성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들로 투자를 했을 때 정책과 다양한 차트 등 부가적인 요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를 하는 사례가 차트가 되겠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차적인 요소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부터 진짜 부동산 투자자들은 성견지명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진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 부동산 노감스가 지향하고 있는 오감으로 부동산을 느끼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이러한 투자 방식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매주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할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목표는 건물주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개발 사업들이 호재가 되어서 부동산 지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분석할 경매 사건은요, 전국의 크고 작은 개발 사업지 중에서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제주 2공항 예정지가 위치한 성산에 바다 바로 앞 3층짜리 통건물이 유찰되어서 6억대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저도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굉장히 탐이 나는 부동산인데요. 대형 호재와 더불어서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6억대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항공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2012년 6월 달에 찍힌 항공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경과는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년 전에도 이렇게 일주도로가 있었습니다. 일주도로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도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보통 바다 쪽에 있는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도로 바깥편에 있는 쪽은 보통 저는 바다뷰가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내 부동산, 내 토지 옆에 바다 뷰를 좀 가리고 있는 그런 건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렇게 일주도로 바깥편에 있는 지역들은 바다뷰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매 물건지도 일주도로 바깥편에 위치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동쪽은 성산에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올해에 연내에 기본계획 고시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내 고시하기 전에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성산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온평리를 기준으로 이쪽 지역 쪽으로 이렇게 제2공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주 제2국제공항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항이 들어오면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주도 공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내륙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항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업성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쓰지도 않을 공항을 왜 만드냐라는 식으로 갖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이 내륙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내륙에 있는 곳곳의 공항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거의 활용하지 않는 공항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뭐하러 추가로 공항을 더 만들어서 세수 낭비를 하냐, 이런 식의 시선도 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륙도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이 서귀포에 있는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섬입니다. 내륙에는 그 지역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뭐 자차로 갈 수도 있겠고요. 버스로 갈 수도 있겠고, 요즘에 KTX, SRT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굉장히 금방 도착을 하게 되겠죠. 꼭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대안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지방 공항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제주도는 다릅니다.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방편은 비행기나 배밖에 없습니다. 배로 가면은 뭐 반나절 이상이 걸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방편은 이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은 이 제주국제공항밖에 없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항공편이 가장 많은 노선 자체가 이 김포 제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외 관광객들도 제주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현재 유커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현재 뭐 제주도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현재 2023년 관광객 수의 월별 통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1월달부터 100만 명을 꾸준히 넘고 있죠.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관광객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주도 발길이 끊겼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월별 통계를 보자면은 100만 명이 꾸준히 넘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8월달까지만 봐도 110만 명이 넘은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한창 코로나일 때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점점 풀리면서 꾸준히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겠고요. 2021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2022년 전체는 3월달 비수기 빼고는 다 100만 명이 넘어간 수치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해외 관광객들까지 국내외로 많은 관심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공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국제공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포 제주 노선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돼서 연내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내륙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만 이 제주도는 빠르게 합리적으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은 항공편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두 번째 공항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성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봤을 때 흑자를 내고 있는 것과 넘어서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은 다양한 면모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봤을 때 공항이 들어서는데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주도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자연과 환경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분들께서 성산에 제2공항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단체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찬성하시는 제주도민분들과 반대하시는 제주도민분들의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경매 물건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지금 바로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하고 100m가 안 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일주도로하고도 100m가 안 되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봤을 때 이 일주도로와 이 바닷가 정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바닷가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곳곳에 펜션, 리조트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 편집도로 보셨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 도로가 나 있고 비슷한 건물들 사이로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로드뷰로 봤을 때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양 옆에는 비슷한 건물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이 지어질 때쯤 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건물을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 1층과 2층은 다 상가로 쓰이고 있고요. 3층은 이제 주거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건물을 낙찰 받으셔서 직접 이 건물을 활용하실 분들도 위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밑에서 뭐 레스토랑을 하시거나 뭐 카페를 하시거나 직접 거주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뭐 1층에서 흑돼지와 한우를 파는 정육식당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2층도 꽤 넓은 상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관상 봤을 때 그렇게 노후도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나 이 건물이 바닷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기도 하였고, 아무래도 경매에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가 장기간 안 된 면도 있어서인지 이렇게 로드뷰로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사가 있는 모습도 군데군데 눈에 띄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 정도 부분들은 나중에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관리가 진행된다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카페로 활용한다면은 건물 앞에 작은 마당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당들도 활용하셔서 뭐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테라스로 해서 공간을 꾸며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25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180-2번지입니다. 현재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가 9억 9천만원대, 거의 10억이 다 돼가는 감정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한 차례가 유찰이 되어서 6억 9천만 원대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토지 면적은 꽤 큽니다. 546제곱미터 165평이고 건물 면적은 141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경매 사건이고요. 자세한 감정가를 보시면은 토지는 3억 9,800, 거진 4억의 감정가가 잡혀 있고요. 현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총합해서 5억 8,800입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감정가가 꽤나 높게 잡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층과 2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43.53평, 2층은 49.74평, 3층은 37.92평이고요. 그래서 3개 층 전부 사용 승인이 2019년 9월 20일에 떨어진 사용 승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시의 건물이지만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고 및 비가림 시설과 세탁실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총 합쳐서 감정가 9억 9,700,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최초 감정가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결과 확장 발코니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1층, 2층, 3층 각각의 임차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곳 다 현재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등록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자로 대항력을 확인하곤 하는데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은 2019년에 동일하게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싹 다 소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임차인의 사업 등록일 그리고 전입일자가 다 2019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보셨을 때 최초 근저당권 이후로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권리적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시면요.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건 건물 출입문에 임하여 확인한 바 1층, 2층은 폐문으로 휴업 상태이고 3층은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일 2023년 4월 12일자 현재 3층에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일 2023년 4월 12일자에 현재 2층에 상가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 여부 및 임대차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셔도 지금 세 곳에 다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기타 사항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고 별표를 보시면은 본건 제시 건물의 1층 남자 직원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은 1층, 2층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하다가 현재 휴업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은 소유자가 직접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명도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셨을 때 용도에서 1층은 일반 음식점, 2층은 노래 연습장, 3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제주 제2공항이 만들어질 예정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여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거래로 매수를 하시려면은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다면은 이러한 제한이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시된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3층은 주거용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1층과 2층은 이제 근생으로 상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위치적인 이점이 있는 장래성이 좋은 곳에 투자 수익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직접 거주를 하면서 사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와 사업소득 그리고 투자 수익까지 한 번에 복합적으로 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왔을 때에는 이렇게 외부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도 각 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려한 바다뷰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용 공간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고 한 달 살기 같은 단기 임대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로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도로가 잘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보셨던 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시의 건물입니다. 여기가 창고 및 비가림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딱 봤을 때도 주물과 종물이기 때문에 이 경매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세탁실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눕혀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이 세탁실도 경매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법원에서 고시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인장을 가신다면은 안에가 잘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찰을 예정 중이신 분들은 현장 인장을 꼭 가셔서 안에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 위치에서 이 곳에서 어떤 식의 그림을 구상하시는지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그런 리모델링 금액에 대한 비용도 산정해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양도를 보셔도 도로에 잘 접하고 있는 코너 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로서도 굉장히 가시성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너에 딱 위치를 하고 있죠. 이 일주 도로는 추후에 성산 제2공항이 개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질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 도로에 딱 붙어있는 토지들은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 일주 도로에서 한 블럭만 들어가면 코너 땅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일주 동로인데 일주 동로에서 우측을 봤을 때
이렇게 경매 물건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지금 1, 2층에 점유하고 있던 기존 상가에서는 이렇게 일주도로 바깥편으로 이렇게 광고물을 설치를 하셨는데, 추후에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해 나가신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의 광고물을 그대로 인계받아서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도 굉장히 가시성이 좋지만 이렇게 광고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이 광고물 위치 그대로 동일하게 인계받아서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다면은 굉장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성산에 위치한 1주 도로는 앞으로 제2공항이 개항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가로운 모습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쪽 1주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레스토랑, 호텔, 리조트들이 공항을 기점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매 물건도 바로 1주 도로에 접해 있진 않지만 한 블럭 차이이기 때문에 위치상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성산 제2공항이 만들어지고 개항이 되면서 이 성산 쪽이 도시로 변모하면서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 성산에 위치한 경매 물건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6억대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성산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예상해 볼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두 번째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제 사견으로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적인 측면도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제2공항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성산 지역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경매 사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오감을 통한 부동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